스위스는 안락사의 천국일까? 존엄한 죽음 위한 편도 티켓의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인 엘레나입니다. 지금 저는 스위스 바젤에 있습니다.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였죠. 두 가지 길이 보였어요. 남은 몇 달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긴 길, 그리고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짧은 길.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차오. 엘레나 씨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2022년 69세의 나이로 고향 이탈리아를 떠나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한 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입니다. 다만 기계에 의존해 삶을 유지하는 상태 같은 특수 사례에는 연명의료 중단 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형법 제115조에 이기적인 동기로 타인의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유발하거나 도와주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해졌습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안락사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안락사 조력단체인 디그니타스와 엑스티는 그동안 내 외국인을 합해 1,300건 정도의 안락사를 집행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로의 마지막 여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레나 씨처럼 편도 티켓을 끊고 스위스로 가는 외국인 존엄사 희망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선 조력단체와 상담을 통해서 존엄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존엄사를 실행한 일정을 잠정적으로 확정합니다. 해당 날짜에 맞춰 스위스에 도착해서 조력단체 및 의사와의 추가 면담을 거치고 존엄사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몇 분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받은 뒤에 환자가 직접 투약해 사망합니다. 한국일보가 디그니타스와 엑시트 그리고 엘레나 씨의 마지막 여행에 동참한 이탈리아 활동가 카르고 카파토시를 인터뷰한 결과 스위스라는 안락사 선택지는 무결한 최선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엘레나 씨는 내 집에 있는 내 침대에서 남편과 딸의 손을 꼭 잡고 삶을 끝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건 불가능했다고 토로하였는데 그녀의 가족들은 스위스 혹은 모국법에 의해서 자살 방조 또는 자살 선동 혐의를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그녀의 마지막 길에 동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엘레나 씨의 안타까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스위스 정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안락사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고 결국 죽기 전 조용히 삶을 돌아보는 잠깐의 여유로운 시간도 제대로 가지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 후에는 스위스 당국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정상적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남은 가족들은 수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어려움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디그나타스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용을 보면 최소 1만
700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1,477만 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행 경비와 체류비가 더해지겠죠. 최근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이 존엄사를 최종 승인받으려면 2주 동안 2회 이상 현지 의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는 중이어서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스위스 편도 여행을 결정하더라도 모두가 엘레나 씨와 같이 안락사를 이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 언론 스위스인포는 어릴 적부터 신경마비를 앓던 일본인 아니나 씨가 2021년 존엄사 확정 날짜를 받아 스위스에 도착하여 그렇게 소원했던 펜토바르비탈을 손에 쥐었지만 본인의 심경 변화로 안락사를 포기하고 결국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안규백 의원실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의사 조력 자살과 같은 내용으로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찬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61% 찬성, 20% 매우 찬성으로 만 18세 이상 1000명의 대상자 중 82%가 찬성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중 60대 이상에서는 더 많은 비율인 86%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안락사를 공론화하고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안락사 제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의사에게 안락사 약을 처방 의뢰하는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가 직접 약을 먹거나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의사가 참여하여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허용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헬레나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법과 제도에 따라 한 개인의 어렵고 힘든 죽음의 여정, 죽음으로 가는 운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웰다잉 브리핑 뉴스 원혜영의 생각이었습니다.